안녕하세요, 고캠퍼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 달서 별빛 캠프, 별빛 캠핑장에 왔습니다. 한번 곳을 잠깐 소개하고 바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달서 별빛 캠프는 대구 도심에서 가장 가까워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날씨도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저기 대구 도심도 보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쭉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데크 사이트들이 보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차를 바로 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오토 캠핑장에 샤워장, 치사장,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는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낮은 것 같네요, 보니까. 숲속 데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숲속 데크입니다. 여기는 차량이 바로 될 수는 없고요. 주차는 못합니다. 오늘 제가 예약한 자리는 4번 자리입니다. 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을 박을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세팅 완료까지 스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팅 다 끝내고 났는데 몸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오늘은 텐트 안에서 안 먹고 야외 세팅을 했어요. 날씨가 지금 10도? 11도 정도 찍히는데 뭐 쉘터 없이도 야외에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덥다. 날씨가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도 어두워진 것 같고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요리는 청국장이랑 냄비 쌀밥입니다. 파랑, 이거 버섯하고 고추입니다. 청국장이고요. 쌀입니다. 여기 음악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예. 저는 냄비밥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캠핑도 5년 동안 다니면서 냄비밥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쌀은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넉넉하게 챙겨왔습니다. 물은 요거 반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뚜껑을 닫고 처음에는 센 불로 한 5분 동안 가열하고 끓으면 뚜껑을 열고 약한 불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약한 불로 15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끓이고 난 다음에 뭐 20분 정도 뜸 들이게 하고,
정확한 방법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팅하면서 난로에 등유부터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밥이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난로에 등유를 먼저 넣어 놓고 나머지 밥하고 청국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워진다는데 이 난로로 오두막 텐트에 버틸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름을 주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등유통이 이 제리캔 중에서 뒤에 눌러서 이렇게 주유가 가능한 제리캔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리캔 이 등유통을 샀는 거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녹색도 써보고 이 노란색 항상 이게 불만이에요. 이렇게 잡을 때 기름이 묻어요. 이 등유가 휘발유랑 다르게 냄새가 잘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음 캠핑 갈 때는 버튼을 눌러서 주유할 수 있는 제리캔을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주유가 되는 캔인데요, 제리캔인데요, 이 과정에서 등유가 흐르거나 손에 묻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기름은 다 채웠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채웠고요. 이 정도면 내일 오전 8시나 9시까지는 제일 강한 불로 틀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등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밥을 하면서 등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밥하고 청국장 하면서 등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너무 더운 게 아니지, 너무 어두워서 랜턴을 하나 켰습니다. 왜 꺼졌지? 그 등유란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일러 등유 그리고 실내 등유. 실제로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뭐 실내 등유 주세요, 백등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등유는 등유다. 그냥 조금만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2011년 7월인가? 그때부터 보일러 등유, 그러니까 붉은색 빛이 띄고 있는 등유는 판매가 전국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고 대한석유협회인가? 거기서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취지가 뭐냐면 트럭이나 이런데 이제 유사 연료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고자 보일러 등유란 거를 판매를 못하도록 막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등유 난로 같은 경우는 실내 등유, 백등유 똑같은 말이죠. 실내 등유를 써라고 설명서나 뭐 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 주유소에서 우리가 뭐 등유를 달라고 하면 백등유가 맞다고 보시는 게 맞고, 또 색깔도 확인해 보시면 무색입니다. 일반 물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근데 이 등유란 게 또 많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곳에서 기타 등등 쓰고 계신 분들이 등유란 거는 1년이 넘어가면 뭐 변질이 와서 쓰지를 못한다. 저도 한번 1년 동안 방치해둔 등유를 써봤는데 사실상 느껴보니까 위치가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유는 제가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폐기할 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유소 같은데 이렇게 갖다 주면 다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등유를 주유소에 가져다 드리면 안 받습니다. 몇 군데 뭐 일부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물론 일반화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희 동네는 등유를 안 받아주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해당 지자체에 한번 구청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문의를 넣으니까 무슨 폐기물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폐기물 업체 연락을 해보니까 개인 일반 뭐 가정에 나오는 폐등유는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당 구청에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해결책이 없다. 결국 폐기할 방법이 없어서 솔직히 나쁜 마음 먹고 뭐 몰래 폐수를 한다거나 또 몰래 버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제가 주택에 살면서 도시가스를 안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집도 뭐 5년 전만 해도 도시가스를 안 쓰고 보일러 등유를, 그러니까 등유 보일러를 썼습니다. 그런 집이 제가 이웃을 통해서 등유를 모아둔 거를 그분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게 실내가 아니고 보일러 등유니까 뭐 괜찮다고 하시면서 받아 가시더라고요. 저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쓰지도 않는 등유, 그러니까 폐등유라고는 좀 얘기하기엔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처리해서 고맙고, 그분은 무상으로 등유를 사용해서 좋고, 아무튼 그렇게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말통 20리터짜리에다가 제가 캠핑 갔다 온 남은 등유 다음 시즌까지는 안 모아두고 거기다 모아두고 그분한테 그냥 드려요.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등유 난로가 또 등유란 게 이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폐등유, 잔유 이 처리하는 게 좀 약간 껄끄러운 것 같아요. 밥이 다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밥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중간에 난로에 기름도 채우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가? 밥이 덜 됐습니다. 밥을 한번 저어서 다시 좀 끓이도록 할게요. 밥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밥 하는 동안 청국장을 미리 좀 냄비에다 담아서 끓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집에서 갖고 온 된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유란 게 등유 난로, 등유 단점이 뒤처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등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등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뜸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뚜껑을 열어요. 냄비 뚜껑 자꾸 드십니다. 그리고 얘 냄비 뚜껑은 저번에 803 가서 뚜껑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밥이 다 됐나? 네, 이번엔 밥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짜잔.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대구 도심의 야경이 보인다는 게 좋아서 여기를 오늘 왔습니다. 물론 제가 내일 출근이긴 한데 가까워서 온 것도 있고요. 제가 뚜껑을 잊어버려서 잊어버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잊어버린지를 모르겠어요. 개수대에 놔뒀나? 아니면 땅바닥에 흘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냄비 뚜껑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 냄비 받침대도 잊어버렸어요. 영상에 보면 피자 만들기라고 있는데 그때 비슬산을 갔어요. 그리고 철수하고 다음날 와서 정비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받침대가 없어졌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뭐 하나씩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뭘 잊어버릴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제가 뭐 하나씩 잃어버릴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읽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국장을 끓이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 게 있습니다. 요리란 걸 집에서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근데 물론 지금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 집밥을 만들어 먹고 그런 기회를 제가 스스로 찾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레시피는 전혀 모르고, 뭐 물론 검색은 하지만 제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넣어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합니다. 어째 제가 먹는 거니까 맛은 어떨지 저럴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적을 뭐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적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요리란 거는 정석이란 게 없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레시피란 게 뭐 과학적으로 꼭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조리를 전공을 했고 또 거기에 맞게끔 회사에서도 조리를 관련 부서로 제가 일을 했었고요. 근데 실전은 개판입니다, 사실. 지금도 물이 부족해서 물을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리하는 과정이랑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좋은데 카메라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뭐 물도 부어야 되고 얘들 버섯도 썰어야 되고 좀 컷이 너무 정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기 밖에 야경을 보면 계속 이 화면을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다 완성하고 그때 먹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이 너무 맛있게 끓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끓인 것 같아요. 국자도 안 갖고 왔네. 사 먹는 맛은 아닌데 나름 간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밥 먹고 저도 조금 쉬었다가 해물파전하고 막걸리 먹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경은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이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는 거는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이런 한정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밖에서 먹는 느낌. 날씨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구름이 좀 많긴 한데 온도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저번에 그 영상에서 댓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전한 캠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집에 있는 거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그것도 오늘 한번 좀 텐트 안에 설치를 하고 취침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밥을 먹고 좀 휴식을 취하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해물파전을 해먹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깜빡하고 계란 1개랑 부침가루를 안 챙겨왔습니다. 부추, 이렇게 새우랑 오징어까지 다 준비했는데 계란이랑 부침가루를 안 챙겨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해물파전에다가 이렇게 막걸리도 먹기 위해서 챙겨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급하게 변경해서 오징어를 데쳐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오징어를 데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밥하고 청국장도 망했지만 일단 오징어를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올리고
물이 끓으면 오징어를 한 2분 정도 삶아서 건져내고 찬물로 헹구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차피 오늘 해물파전에 초장을 찍어서 해물파전을 초장에 찍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뭐 다행히 데쳐서 찍어 먹을 소스는 있네요. 여기가 도심이랑 가까워서 편의점이나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갈까 생각도 했는데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오징어 데치기로 메뉴를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넣도록 할게요. 오징어는 아까 씻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게 또 너무 오래 삶으면 이게 쫄깃한 맛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렇게. 어떻게 썰어야 되지? 이제 초장이 있으니까 초장을 준비해서 막걸리랑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걸리는 어떻게 먹는 거지? 흔들어야 되나? 아, 흔들어야 되네. 제가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맥주, 막걸리, 와인 이런 발효주들을 먹으면 다음날 두통이 진짜 심해요. 속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고 소주가 좋다는 건 아니고 막걸리를 잘 못 먹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오늘 술 사온 거는 요거 한 병 끝입니다. 다른 술은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캠핑 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물론 가끔씩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혼자 올 때는 적당한 양으로 잘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술들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술 먹고 싶고. 오징어 데친 겁니다. 초장, 막걸리. 데친 오징어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또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은 아니고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이랑 그리고 이런 제가 평소에 즐겨 먹지 않는 술과 이 조화는 묘합니다. 지금 사실 캠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5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 나이 또래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이죠. 그 당시에 제 또래의 초등학교 다녔던, 제가 다닐 때는 4학년까지 국민학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우리 초등학교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반에서 야영 간다 그러면 조별로 분단별로 보통 조별로 하죠. 4명이 한 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해당 조에서 누구는 이걸 챙겨오고 누구는 저걸 챙겨오고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장비를 갖고 오는 분배죠. 근데 그게 벌써 20년 하고도 훨씬 더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야영이란 거를, 캠핑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야영이라고 했죠, 야영. 그 당시에 우리 반에도 텐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를 짜니까, 그러니까 텐트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를 짰어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텐트가 있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이면 거기 야영 장비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조의 안에서 누구는 텐트 있으니까 또 다른 조원은 뭐 코페를 챙겨오고 누구는 버너를 챙겨오고 뭐 이런 그런 분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야영에 관련된 그런 장비는 집에 절대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뭐 잘 안 나고 뭐 마음에 담아둘 것도 아니고. 근데 되게 그 당시에는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야영 같은 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근데 강제로 조를 맞춰놓고 코페를 챙겨오라 합니다. 아니 당연히 텐트도 없는데 무슨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있을까 말까 하는 집에서 코페를 챙겨오라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코페를 챙겨오라고 하니 그날 이제 가정연락부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는. 거기다가 준비물을 쓰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코페를 챙겨가야 된다. 근데 코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코베아 대리점 같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근데 가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학교 야영 가는 것 때문에 사야 된다. 부모님 마음에서는 그거를 사주고 싶죠, 솔직히. 저 역시도 안 부끄러우려면 사가는 게 맞고. 근데 결국 결론은 안 샀어요. 안 사고, 그리고 제가 챙겨온 거는 아무것도 못 챙겨갔습니다. 어린 기억에는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야영 가자 그러면 제가 뭐 도로 다 싸갖고 가겠죠 지금. 그래서 더더욱 5년 전에 이제 지인과 캠핑을 처음 입문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나와서 더더욱 캠핑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또 뭔가 더 해보려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회적으로나 이런 뭐 학교에서 이런 공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캠핑이라는 게 반짝 냄비라고 해야 되나? 냄비처럼 이렇게 끓다가 바로 식어버리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이렇게 막 왔다가 그냥 밀물, 썰물 이런 것처럼 물이 막 차있다가 갑자기 확 빠져나가고. 요새는 지금은 뭐 캠핑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도 뭐 그렇게 뭐 열풍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식을 때는 다 식었고. 이런 뭐 저는 이건 즐기지만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랑 그리고 또 한 팀 더 있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 한다고 잠깐 정신 놓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징어 데친 거랑 막걸리 먹고 안에 들어와서 게임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간 것 같아요. 야, 시끄럽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3분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요거 해놓고 간단하게 얘기 좀 하다가 취침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를 해서 뭐 일정 그 ppm이라도 농도에 도달하면 경보를 내주는 겁니다. 도달이 아니라 그 도달했는 농도에서 시간이 유지되면 이제 경보를 알려주는데 뭐 50ppm 뭐 무슨 몇 ppm 이 구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끈은 제가 신발끈인데 집에서 이거 묶은 겁니다. 네, 요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 수치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해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출근입니다. 사실상 오늘 연차를 내고 내일 출근이라서 가까운 캠핑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그 도심의 야경도 보고 싶었고, 다음 캠핑은 바다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 아직 예약은 안 했는데 아마 내일 출근해서 잠깐 시간 될 때 예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늘 계속 뭘 잊어버리고 뭘 놔두고 오고 놓치는 게 많아요. 그냥 놓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속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영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